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요, 이 알지오메스와 동그라미를 통해서 수학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 살짝 달라진 수다학. 이제는 그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내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름을 좀 정해봤는데요. 바로 움직이는 수학으로 정했습니다. 아, 움직이는 수학. 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 김세식 선생님께서 이제는 그 정적인 수학을 할 때가 아니라 움직이는 수학을 해야 할 때다. 여기에서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움직이는 수학. 제작진에게 제가 강력히 건의했죠. 아니, 혼자 이쁨 달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렇게 혼자 아이디어 내고 그러면은 그건 반칙이죠. 일단 내가 살아야 너도 살 거 아닙니까? 예. 야, 너무하신데 이거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채택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수학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까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예,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생님들한테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세식 선생님, 지난번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게 아주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예. 예, 그때 그 움직이는 수학이라고 한 건 학생들이 직접 그 어떤 개수나 뭐 이차함수에서 그런 거 막 조작하고 움직여가면서 수학을 어떤 체험해보라는 의미였지만 사실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우리 수학 시청자들이라면 이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 속에서 숨어 있고 드러나 있는 수학을 예, 이렇게 찾는다. 그래서 움직이는 수학. 단순히 개편 때 되니까 뭐 움직이는 수학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혼자 점수 따려는 자와 디테일하게 내용까지 딱 정해주는 우리 선생님. 비교가 많이 됩니다. 수학용어로 비교됩니다. 아니, 이런 아이디어라도 좀 내면서 적극성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저는 더더욱 비교가 되네요. 네네. 그리고 먹을 때만 적극성을 보이지 마시고. 네. 자, 오늘 그 첫 시간에 나눌 그 이야기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나올지 몰랐네. 그러네. 건축입니다, 건축. 그러게요. 야, 건축.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예? 주제가 너무 좋죠? 그렇죠. 이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품을 수용하기 위한 구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드는 일을 뜻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되게 많죠. 예. 뭐 아파트, 뭐 주택도 있고, 방송국, 방송국. 뭐 예, 교회, 예. 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요. 이런 다양한 건축물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튼튼하면서도 예쁘고 멋지게 지으면 좋은 거고요. 이럴 때 이 과학적, 수학적 설계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디자인을 또 아주 이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실용성과 디자인. 이 건설 과정 속에서도 수학이 숨어 있고 또 건축 디자인 속에서도 수학이 숨어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속의 이 수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류 도시 문명의 상징 건축. 가장 먼저 현대 도시를 대표하는 고층 건물 속으로 떠나볼까요? 높이 솟은 건물의 특징은 하늘과 가까워질수록 거센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때 보다 튼튼하게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선 수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로 말이죠. 베르누이의 정리란 바람 등의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 높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법칙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방정식을 활용하면 바람의 속도를 읽어내 설계 과정에서 건물의 모양을 바꾸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미리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현대를 넘어 미래 건축을 만나볼 차례. 그래서 찾았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국내를 비롯해 다양한 세계 도시 건축물이 전시되어 있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를 상상하며 각양각색 형태의 건축으로 나타낸 모습. 여기에도 수학이 존재한다고요. 저희가 건축을 설계할 때 수역의 가장 기본적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 사각형, 삼각형,
그런 도형들을 사용을 해서 건축 설계에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도형들이 건축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도형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평면에 합리성을 주는 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적 특별함을 주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둥이 없는 실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삼각형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물 모양으로 짜게 되면 쉽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형태로 하중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도형을 포함해 건축 속에는 수많은 수학이 숨어 있다는데요. 그럼 또 다른 수학을 찾아볼까요? 그때 수다하게 포착된 기다란 길, 바로 디자인 둘레길입니다. 지상 4층에서 지하 2층까지 계단이 아닌 완만한 경사로 이어진다는데요. 마치 뱀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경사길이지만 걷는데 힘들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역시 수학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나선형 경사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장애인 경사로가 12분의 1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 전시장 같은 경우는 15분의 1 경사로 되어 있고요.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 등의 통행 가능 경사로의 경우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 보통 12분의 1로 규격화된 숫자입니다. 이는 높이 1m를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수평거리가 12m임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의 기울기, 각도, 길이를 계산해 완만한 경사로를 만드는 거랍니다. 이처럼 각도의 비밀이 담긴 피라미드부터 메비우스의 띠까지 무궁무진 건축 속에서 수학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수학은 묻어져 있는데 특히 건축이 수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 도형, 힘의 원리, 구조적 원리 모든 것들이 수학의 원리를 저희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건축을 한다면 그 역량을 건축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 과정부터 디자인까지 건축을 수학으로 읽어볼 시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세상 모든 건축 속에 수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야, 뭔가 이렇게 그 건축물들이 쫙 펼쳐져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예, 그리고 저런 건축물 이 곳곳에 네. 수학이 정말 팔딱팔딱 네,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반가운 이야기인데, 자, 우리 영상 속에서 만나본 요 이야기 말고도 또 다른 건축물 속 숨어 있는 수학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학 원리가 건축물 속에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평행과 수직이 있어요. 평행이라는 것은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들려도요. 네네. 평행은 에펠탑 같은 유명한 건축물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한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평행이 돼야 이 기둥이 넘어지지도 않고 또 지붕도 잘 받쳐줄 수 있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이나 면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우리가 그것을 수직이라고 하죠. 네. 기둥을 수직으로 잘 올려야 받침대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축물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칭이에요. 대칭. 대칭은 점이나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부분이 똑같은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고대부터 이 건축물에서 대칭 구조를 아주 쉽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건축물. 배웠죠. 예, 인도의 타지마할. 타지마할. 네, 맞아요. 딱 보면 완벽한 대칭. 네네네. 맞아요. 좌우가 대칭인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죠. 이 대칭은 시각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에서 일단 안정감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뭐 평행, 수직, 대칭 이런 것들이 집 짓는데 기본이 되는 수학 원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런 수학 원리가 건축에 녹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소리와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소리와 소리요? 건축물이요. 야, 이거 듣기 전부터 벌써 재밌다.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워싱턴 국회의사당 그 조각홀과 그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의 그 속삭이는 회랑이라는 곳인데 그 특정한 곳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그 소리가 멀리 떨어진 다른 특정 곳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장소로 좀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방의 벽과 천장이 타원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그 타원의 초점에 해당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초점에 해당해서 소리를 내면 이 소리는 이제 퍼지겠죠. 네. 그러면 벽을 막고 타원은 초점이 2개 있는데 그 다른 초점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어요. 네. 저기서 이렇게 막 속삭이듯이 얘기하면 제 귀에 여기서 들리는 것처럼 이런 경험을 안 하면 이게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그러지?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신기함을 뭔가 아는데 무서울 것 같은데? 오. 야, 속삭이듯이. 이거 굉장히 예. 나 너무 겪어보고 싶네요. 네. 진짜 해보고 싶은데. 네네. 그 화가 애셔가 그림의 그 대놓고 테셀레이션. 테셀레이션 저희가 뭐 하도 뭐 얘기 많이 네네네. 들었습니다만 뭐 그걸 이용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건축가 중에 대놓고 이런 수학을 이용한 그런 건축가는 없겠습니까? 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네. 예,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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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우디는 아주 건축에 수학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있을 줄 알았어 한 명쯤은. 그냥 던져본 것 같은데. 있네요. 누군가가 이용했을 것 같아. 그러면 있다니까 한 명이. 그 가우디 또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스페인 여행했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2004년 1월에 갔다 왔습니다. 20일간 친구와 함께 했는데 그때 첫 해외여행지가 사실 저 스페인이었거든요. 야,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네네. 서식쌤과 함께 라떼 한잔하는 네, 시간. 쌤의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는 사실 아람브라 궁전의 벽면의 테셀레이션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데 그 가우디의 생전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그 두 곳은 정말 예술의 경지 그리고 뭐 수학이 포함된 어떤 걸작품으로 보였거든요. 야. 그래서 직접 지금 그때 찍으셨던 수천 장을 찍었습니다. 바닥도 보도블록도 벽면도 모두 테셀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많이 찍었죠. 그리고 또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게 또 잘 보면 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네네. 이 다각형을 단면으로 이렇게 기둥을 제작하고 자연을 모태로 하는 그런 네네. 나무를 모태로 하는 그런 기둥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또 제 관심을 가장 끌었던 것은 네. 이런 걸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 설명문이 좀 곳곳에 있어요. 네네. 네. 그 설명문을 딱 보는데 제가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쌍곡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원형에다 이렇게 싹 돌리면 이렇게 양면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쌍곡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림이 딱 야 신기하더라고요. 수학이 여기 쓰이고 있구나. 건축이 여기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설명문을 다 읽고 사진을 찍고 지나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거기가 공사하거든요.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 그 설명문에 나왔던 쌍곡면을 이용한 거푸집 같은 게 막 널려져 있어요. 그때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예. 아, 진짜네. 사실 아마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거기 가서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겠죠. 이게 웬 공사 현장이야 막 이랬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이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수학을 활용해서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 그리고 또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그 첨탑이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그 아주 좁아요. 근데 이 계단이 나선형, 그 헬리코이드 같은 그런 곡선으로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가우디는 정말로 여기저기에 수학을 참 많이 사용했구나. 최대한 수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갔다 온 소감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한마디로. 스페인, 네. 너는 수학이다. 이야. 아니 우리는 스페인이 그렇게 수학과 연관이 깊은지 전혀 생각 못했잖아요. 그럼 막상 가서 봐도 예.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페인 거기 맛집 검색해갖고 거기나 찾아다니겠지 뭐. 여기는 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 이랬을 것 같은데. 공사 중이네. 그냥 이러지. 예. 그 안에 테셀레이션, 쌍곡면 이런 걸 찾는 우리 선생님 또 대단해 보이시네. 아니 수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그 해외 여행이 좀 자유로워지고 나면 스페인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친구들이 건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가서 무게중심을 찾아보는 활동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불국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대웅전, 그다음 석가탑, 다보탑이거든요. 이 세 개의 보물이 참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대웅전, 그다음에 다보탑, 석가탑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네. 그 가운데 석등이 하나가 있거든요. 석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보탑의 거리, 석등에서 석가탑의 거리, 석등에서 대웅전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요. 네, 삼각형으로 본다면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계산이 없었다면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석등을 놓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오. 저
근데 네.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요? 그 예전에야 뭐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그 큰 건물도 뭐 사람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지었다고 하지만 요즘엔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큰 건물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크레인 같은 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크레인.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누가요? 자, 아까 전에 저기 MC님이 뭐 이제 움직이는 수학으로 뭐 이제 뭐 아이디어를 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사실 저도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어떤 네. 아이디어일까요? 메스 키친이라고 제가. 아, 네, 이게 수학을 먹어보자. 아니죠. 수학을 먹어보자는 좀 이상하죠. 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꾸 이제 제가 먹는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나가서 이제 속 시원하게 대놓고 하려고. 네. 느낌 어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보고 나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메스키친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메스키친의 송필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앞서서 엄청나게 자랑했던 게 바로 이 세트예요.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이십니까? 이 완벽한 분위기? 네. 자, 수학 얘기하는데 뭐 이런 주방 세트에서 하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스튜디오에서 먹는 이야기만 할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수학을 아주 맛있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주방만 갖춰져 있으면 소용이 없죠. 바로 멋진 셰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 필근이도 뭐 훌륭한 셰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 주방 보조 같은 느낌이고 더더욱 훌륭한 수학 요리사가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김수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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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다학에서 배운 고급 정보들 체험을 통해 100%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김수진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요리 잘하세요? 그럼요, 잘하죠. 오, 잘하세요. 한식, 중식, 뭐 잘하세요? 다 잘하지만 그중에서도 수학 요리. 수학 요리 잘합니다. 아, 수학 요리. 그래서 저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여기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네. 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뚝딱 요리를 완성하듯 네. 저도 주변에 있는 소품들로 뚝딱 수학 요리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시간에 만들 것 앞서서 미리 살짝 공개가 됐었는데요. 바로 크레인입니다, 선생님. 크레인 만들기 정말 좋아요. 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크레인이잖아요. 크레인. 이 없으면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직접 만들어 보면서 크레인을 움직이고 있는 수학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쳐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수학 메스 키친! 크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요리를 하려면 가장 처음 어떤 걸 알아야 하죠? 뭐 일단은 재료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시죠. 진짜 크레인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일단 가장 먼저 크레인 차의 몸체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몸체. 그리고 이게 또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미리 만들어 봤어요. 아, 좋습니다. 이게 항상 그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요. 항상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봤는데 하고 꺼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진짜 요리 프로그램 하는 것 같아. 약간 기분 좋아. 신나.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지 만드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앞서 말한 과정에 따라서 만들다 보면 네.
짜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벌써 크레인 모양이 나왔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일부분만 조립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수학이 숨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크레인에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대한 팔을 지브라고 하거든요. 지브라고 네, 하는군요. 여기에 숨어 있는 중요한 수학, 바로 각도입니다. 각도! 아, 각도라는 건 이 각의 크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 그래서 제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이 각도를 조절해서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죠. 그 각에 따라서, 그죠? 그럼 필근 씨, 네. 크레인의 지부의 길이와 네. 물체를 내려놓으려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알면 네. 줄을 얼마나 내려놓아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오.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말이죠. 초등학생들도 볼 텐데 그 친구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셔야죠. 알아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에서 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두 번 두번 곱했다는 곱하는. 뜻이에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레인 지부의 길이가 5m고 네. 물체를 내려놓으려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4m, 그리고 줄을 내려놓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둘게요. 네.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네. x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 x제곱 더하기 16이 25이므로 x제곱은 9가 되죠. 9. 그럼 x값 구할 수 있겠죠? 3이네요. 맞아요. 아.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줄은 3m를 내리면 되는 거죠. 야,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러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직접 또 만들면서 이 안에 숨어있는 수학을 찾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오, 너무 똑똑해요, 네. 필구 씨. 오늘 칭찬 많이 받네요. 네, 그러면 혹시 도형의 닮은 비도 아세요? 아, 닮은 비. 그거 저 배웠죠. 그때 그 러시아 인형이 점점 작아지는 오,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맞죠? 네. 네. 한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네. 이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닮은 도형. 네,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하고요. 네. 이건 항상 일정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면과 크레인의 각도가 60도이고 네. 지부의 길이가 5m일 때 네. 4m의 줄을 내려놨다면 네. 지부의 길이가 2배인 10m일 때는 네. 몇 미터의 줄을 내려놔야 할까요? 글쎄요. 뭐 길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크레인과 지면이 이루는 각이 60도이고 네. 줄과 지면이 이루는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므로 서로 닮은 도형이죠. 네, 지부의 길이가 5m, 10m이니까 닮은 비는 1대 2가 되겠네요. 그쵸, 1대2죠. 그래서 네. 지부의 길이가 10m일 때는 내리는 줄의 길이도 2배. 오. 그래서 8m가 되는 겁니다. 야, 선생님이 이게 설명을 되게 귀에 쏙쏙 박히게 잘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이게 크레인 하나 만드는데 수학 공부가 엄청 되는데요? 정말요? 네. 진짜 뿌듯하네요. 네. 그리고 내친 김에 크레인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네. 바로 도르래의 원리입니다. 도르래의 원리. 오. 네, 고정 도르래는 축이 고정되어 있어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방향을 바꿔주거든요. 네. 움직 도르래는 축이 물체를 달고 들어올려요. 그래서 힘은 절반이 들겠죠? 아. 높은 건물을 짓는 곳에서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고정식 크레인이 있어요. 타워 크레인이. 네네네, 본 적 있어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를 결합시켜 놓은 복합 도르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네. 매우 무거운 물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들어올릴 수가 있답니다. 야, 설명이 아주 푹 빠져들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인의 완성품은 어떨지 진짜 궁금해요, 선생님. 진짜 궁금하시죠? 네. 그것도 제가 다 만들어 왔습니다. 아, 역시. 짜잔! 오.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와, 야, 이거는 진짜 크레인, 이거 그냥 크레인이네요. 잘 만들었죠? 네. 이거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박수 한번 쳐야지. 아니에요? 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쳐주세요. 그럼요. 선생님, 그거 잘 보이게 네. 여기 한번 더 보시죠. 그럴까요? 네, 와, 이거는 멋있다. 멋있죠? 오, 야. 자, 여러분 이렇게 크레인이 완성됐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잠깐 이렇게 시식하듯이 한번 살짝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저도 괜히 떨리네요.
잘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움직여 주시죠. 내리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움직여 오, 오, 볼까요? 오, 오. 좌우로.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야. 와, 이게 좌우로도 움직이고 막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진짜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진짜로 정말 즐거워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본인들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또 이 메스키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뭐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또 선생님 우리 다음 주가 있잖아요.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네네네. 메스키친 한 번만 더 외치고 끝낼까요? 정말 의욕이 대단하신 선생님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 한 번 더 외치고 끝내볼까요? 네. 맛있는 수학 메스 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야, 아니, 야, 진짜 괜찮네요. 야, 네. 그럼요. 예. 괜찮아요? 예, 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은 저기 고정으로 좀 제발 오, 아니, 좀 가봅시다 일단 좀. 네? 아니 저게 진짜 크레인 저렇게 만들면서 진짜 이런저런 수학 공부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수다학에서 그동안 했던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맞습니다. 그다음에 각도, 닮은 빛. 네. 이렇게 세상 속 움직이는 것에 숨어 있는 수학을 이렇게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직접 재밌게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흥미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 오늘 움직이는 수학 네. 첫 시간을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 네. 스스로 칭찬하면서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말 자화자찬해 봅니다. 메스 키친도 정말 유용했다. 예. 그래, 수학을 만들어 먹어봐요. 네. 만들어 먹어요 자꾸. 어쨌든 굉장히 그 능동적인 수학을 저희가 좀 설명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주변의 이 다양한 건축물 속에 또 어떠한 수학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 수다학 찾아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알찬 이야기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